안녕하세요, 닥터 썰전입니다.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그게 뭐죠? 펜타우스? 바로 TVN의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로 인해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어서 무한한 감사와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요즘 우리 촬영한다고 와이프랑 집에서 이제 라이브로 보잖아요. 와이프가 진짜로 저런 키다리 아저씨? 저런 게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약간 개인 사회복지가 같은 그런 개념인가요? 키다리 아저씨가? 근데 거기서 봤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실제 저도 이제 보니까 정인의 병원인가? 거기서 한 10수년 전부터 정말 이 키다리 아저씨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왜 키다리 아저씨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옛날 하준 나왔던 영화에 키다리 아저씨 있잖아요. 저는 진짜 잘 몰라요. 왜 키다리 아저씨라고? 아, 진짜 몰라? 유연석이 키가 커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옛날 미국의 어떤 소설이래요. 소설의 주인공이 고아원 출신 고아인 이제 어떤 여자인데 환경이 어려우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후원을 해준 거죠. 후원을 했는데 키가 커졌어? 후원을 해서 아저씨래자 후원해서 이제 뭐 대학도 가고 이제 글도 쓰면서 성장 러브 스토리인데 왜 키다리 아저씨라고 표현했냐면 키다리 아저씨의 제일 핵심이 결국 뭐예요? 익명성이잖아요. 그 소설에서도 그 표현을 한 게 주인공이 키다리 아저씨 뒷모습만을 봤는데 워낙 어린 아이였으니까 그 성인이 키도 크고 되게 길었을 그런 그림자 뒷모습만 보고서 그것도 이제 키다리 아저씨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영어로 뭐예요? 키다리 아저씨가 그러면 영어로?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게 있나 해서 저희가 찾아봤는데 진짜 우리나라에 굉장히 제도는 많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의사로서 있다 보면 제일 많이 받아가는 게 뭐냐면 긴급의료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면 그런 조건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신청해보면 거의 다 까여요. 성공되는 분들은 급여 일정. 그럼 이제 조건이 뭐냐? 진단서가 이렇게 나가야 돼. 지금 이 환자가 수술적 치료나 어떤 치료를 하지 않으면 보행이나 이런 거에 아주 어려운 긴급한 상황이라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걸 어디다 내냐? 동사무소. 지금은? 인터넷으로 되나? 아니, 동사무소를 다른 말로 하잖아요. 주민센터. 아, 주민센터로 이런 데를 내면 심사를 하는데 보통 급여 일정은 거의 다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다 해놓고 하면 안 돼. 수술을 다 받아놓고 하면 안 되고 받을 거다 이게 이제 정해지면 그때 진단서를 가지고 가서 신청을 하면 결과가 나와. 얼마가 나오냐? 300만. 맥시멈. 맥시멈. 근데 이런 건 안 나와. 상급병실 쓴다고 비보험, 비싼 밥 먹는다고 비보험, 이런 거는 안 되고 나머지 비보험 항목들은 기본적으로 나와. 300만 원 아니면 거의 정형외과 수술은 웬만하면 커버가 돼. 저도 이제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요. 병원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본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본 게 있는데, 병원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아산사회복지재단이라는, 쉽게 말하면 아산병원 설립을 한 설립자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긴급치료가 필요한 환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고액의 긴급치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께 지원을 누굴 해주느냐는 여기서도 역시 소득 기준이 제일 중요해요. 중위소득 80% 이하라고 하는데 그때 매년 바뀌기 때문에 뭐 언급해드리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적 기준이 긴급치료가 필요한 환자예요. 수술 등.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면은 딱 아산병원에서만 그 치료 받는 그 사람들만 다 다 이거를 사회복지 사무실에다가 연락을 하면은 필요한 서류 가져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진짜 그럼 교수가 이렇게 신청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보통은 이제 환자가 아무래도 먼저 이제 문의를 하죠. 아산복지재단이었잖아. 그런 것처럼 사실 각 대학병원이나 그런 큰 병원들은 이런 복지재단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다 있지는 않아. 다 있지는 않아요. 사실 이제 아산 정도 되니까 저 정도 복지재단이 되는 거지 다 있지는 않아. 규모가 작은 병원들은 아무래도 좀 쉽지가 않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사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의료복지가 매우 잘 발달된 나라잖아요. 엄청 발달된 나라인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전공의 때인데 아버지가 좀 많이 편찮으셨어요. 근데 저희도 사실 그냥 일반적인 뭐 중산층 가정이라 생각하는데 네, 중산층 가정이었는데 너는 조금 위쪽이지. 근데 이제 주로 주소득원에 그분이 이제 일을 못 하시니까 이런 치료비나 이런 게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 뭐 이런 제도까지를 받진 당연히 않았는데 저희가 느끼기도 이런 부담이 됐는데 큰 병을 앓게 되고 다치면은 사실 제일 힘든 건 환자분이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정형외과 쪽으로 좀 특수화된 게 뭐냐면 인공관절 노인 나눔 의료재단이라고 무릎 수술만 특화가 돼 있네요. 딱 그건 거기만 특화가 돼 있어. 근데 이거는 병원이 정해져 있어. 왜냐면 협약을 맺은 병원들이 있거든. 이거는 신청을 이제 보건소. 결국에는 이것도 소득 수준은 정해져 있는데 재산도 보통은 이제 급여 일정밖에 잘 안 돼. 한 측 하는데 150만 원. 그래서 양측을 하면 약 3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병원에서 또 맞추는 거야. 이제 그 환자분이라고 하면 가격을 어느 가격을 조절을 할 수 있거든. 이게 보험수가는 조절을 못해도 그렇죠. 비보험수가는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급여는 보험수가가 거의 안 나오니까. 맞아요. 근데 그 무릎 같은 거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평생의 수술을 한 번 하고 더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있지. 왜냐하면 사시다 보면. 관리를 잘하면 15년, 20년도 쓰지만 관리를 안 하면 빨리 닳거든. 그쵸.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무릎 수술을 하면 빨리 닳아. 활동량이 많으니까.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그 복지 사업은 일생에 한 번만인가요? 단 나이가 있어요. 65세 이상인만. 그러니까 보통 한 번만 하시지. 두 번까지 그런 관리는 잘 되물겠구나. 없지. 하나 더 준비한 건 이제 비특이적으로 이제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 병원이 협약돼 있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료지원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원 대상은 특정 질환으로 제한하진 않고 그냥 긴급성이 있는 환자들이면 다 되는데 너무 나이가 많으신 분은 또 안 돼. 85세 이전만 100만 원 이상 본인 부담금이 발생이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내 카드로 금융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야 돼요. 외국인도 해당이 가능한데 외국인은 건보료 납부해야 돼. 사실상 소득은 아산의료지원재단보다는 요거는 조금 더 소득 기준도 조금 더 높아요. 100%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잖아. 지원 금액이 1인당 최대 300만 원. 그리고 내용은 1회 수술비 및 치료비를 하고 조금 특이한 건 이제 이 병원이랑 저 병원에서 치료를 둘 다 받았을 경우 두 군데서 예를 들어서 지원이 나왔다. 총 병원비가 500이 나왔는데 저쪽에서 300을 받고 이쪽에서 200을 받는다. 그건 또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적어도 병원비의 50% 이상은 부담을 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다른 데서 200을 받고 내가 여기서 300을 타겠다. 최대 300이니까 그거는 돼. 이거는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꼭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덧붙여서 말할 거는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계열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사회복지팀에 무조건 문의를 하는 게 무조건 좋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 자료를 달라고 할 때도 이분들이 뭐라 그러면은 너무 종류가 많아가지고 선생님한테 못 준다고 할 정도로 되게 다양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정말로 이런 거를 위해 가지고 저희가 진단서도 발급해드리고 소견서도 발급해드리고 하는 일이 정말 수고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꼭 문의를 하시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뭐 실직, 폐업, 이제 부상 등으로 이제 갑작스러운 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 속에 저희가 이제 작은 도움이 이제 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당신의 평범한 내일을 위하여 저희 닥터 썰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큰 힘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어디 좀 기부 같은 걸 해보는 생각은 없으신지. 우리가 수익이 나면 전액 기부를 하고 싶지만 수익이 저번에 한번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월급의 10%씩 내자. 근데 11조를 하자 그랬거든요. 아무도 대답을 못해. 아무도 대답을 못해. 오늘 밤도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늦은 밤 작성하세요. 안녕하세요.